이번에는 여기 두 번째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하기 전에 짝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그 함수에서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부분 뭐 하는 부분이죠? 아까 전 문제 똑같죠? 이 함수 이름만 다르잖아요. 그렇다는 건 여기도 함수 실행인 거고, 맞죠?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함수가 실행되고 난 결과가 또 마찬가지로 %d라는 서식 지정자 이 빈 공간 자리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런 함수를 또 printf가 감싸고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거랑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이제 printf의 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좀 평소에 우리가 처음에 시연어 할 때도 printf를 좀 제일 먼저 봤잖아요. 근데 이제 함수를 배우고 나서 보니까 이런 구조가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인자 한 개, 두 번째 인자 이렇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함수 is3 멀티플의 리턴 결과가 이 %d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게 뭐랑 같냐면 int a는 5라고 해놓고, 네, 이러면은 이제 5에 다시 a에 5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자, 더하기 5를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 5 더하기 5 자체가 이 a에 들어가는 건 이상하죠. 이 5 더하기 5라는 연산이 실행되고 그 연산의 결과가 들어가잖아요, a에. 그래서 이제 이런 행위자 5 더하기 5를 행위하는 이 요소는 사라지고 이 행위의 결과만 남아서 들어가는 거죠, a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 is3 multiple이라는 함수를 실행하는 게 행위자예요, 행위자. 그리고 여기 %d에 들어가는 건 이 행위의 결과인 거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걸 함수 실행하고 있는데 지금 실행하는 함수가 없으니까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이 함수의 실행한 결과가 %d 자리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리턴 타입은 int인 거고, int를 리턴 받았으니까 리턴 타입이 int인 겁니다. 그리고 일단 void가 아니니까 일단은 뭐든 리턴 해줘야 되고, 인자도 한 개 넘어오고 있으니까 정수 타입의 인자니까 매개 변수 타입도 int여야 되고. 자, 이런 식으로 기본 꼴을 먼저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정답은 아니죠. 그래도 이제 문법적인 오류는 없으니까 여기까지 먼저 해놓고 시작해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리턴을 안 쓰고 실행하면 좀 이상한 값이 나와요. 즉 리턴이 없으니까 이 자리에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여기 이상한 값을 %d니까 어쨌든 형식에는 맞게 쓰레기 값을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void가 아닌 이상, 이 리턴 타입이 void가 아닌 이상 타입에 맞는 값을 리턴 해줘야 돼요. 그러고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리턴 타입이 void라면 여기 리턴 아무것도 리턴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써줘야 되죠. 자, 근데 이러면 타입이 안 맞으니까 에러가 발생해요. 에러 메시지가 아규먼트 타입 어쩌고 하죠. incomplete. 그냥 타입이 안 맞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void라는 타입이. 왜냐면 지금 %d는 정수를 넣어주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리턴 타입을 맞춰야 하는 이유였고,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인자가 들어간 매개 변수 이 넘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면 그때 3의 배수니까 그냥 1 리턴 해주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3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실행해보면 10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0이 나왔죠. 12는 3의 배수여서 1이라고 나왔고, 잘 되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함수 이름이 is로 시작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관례상 is로 시작하면 관례상 참이나 거짓을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언어에서는 뭐 is로 시작한다 함수 이름이, 그러면 return true 아니면 return false예요. 아시겠죠? 뭐 관례니까 무조건까지는 아니에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 자, 그러면 영어 있죠? 의문문으로 물어볼 때 is 뭐시기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은 3의 배수야? 라고 물어본다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이 질문을 받은 함수는 그냥 맞다 아니다 라고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2는 3의 배수인가 라는 질문에 맞다 라고 1로 대답한 거고, 맞죠? 근데 이게 전에도 전 문제에서도 말했지만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봐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23, 33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23이죠? 이런 식으로 실행해보면, 자, 33은 3의 배수죠. 23은 3의 배수가 아니죠. 잘 나오긴 하는데 이거로는 모자랍니다. 지금 보시면 인자가 일제히 실행될 때, 함수가 실행될 때 일제히 넘에 들어가잖아요. 넘에 들어가서 일일이 이런 식으로 조건식 안에 따지고 있어요. 전 문제에서도 했죠.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잘 나온다. 만약에 이게 좀 제일 직관적인 방법이긴 한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3의 배수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경우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인가를 판단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3의 배수잖아요. 1 더하기 12는 1 더하기 2 자릿수끼리 덧셈을 해보는 겁니다. 3의 배수 맞죠? 실제로 결과도 1이라고 나오고 있고. 자, 근데 23을 보면은 2 더하기 3 하면 5잖아요. 3의 배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좀 큰 숫자다, 한 이런 식으로 숫자가 커진다, 이거는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한 이 정도? 이러면 이제 그냥 자릿수만 다 더하면 되는데, 이제 자릿수 더하는 거는 뭐 배열 쪽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게요, 아직. 그래서 이렇게 한 방법이 제일 간단하고 쉽고 직관적이라는 거.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문제 안 푸신 분 계신가요? 여기까지 푸셨죠? 지난 시간에도 시간을 조금 충분히 드렸는데 그래도 부족하다 싶으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100보다 큰지 알려주는 함수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d에 함수 실행 결과가 들어가니까 함수의 리턴 타입은 int일 거고요. 그리고 정수인 인자 1개 넘어오고 있으니까 매개 변수도 1개고, 그리고 리턴 타입이 보이드가 아니니까 리턴 해줘야 되는 거고, 지금은 결과는 정답은 아니지만 맞게 나오죠. 문법적인 오류가 없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넘어온 숫자가 100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죠. 여기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넘 100 이런 식으로 크면 1, 작으면 0 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했습니다. 10 더하기 10은 20, 그리고 10은 10보다 크거나 같다. 결과는 1. 자, 이거 이해되시죠? 지금 이게 1이라고 나온 이유는 비교연산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함수는 1 아니면 0을 리턴해요. 그래서 왜냐면 이것도 비교연산을 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이런 방식을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테스트 케이스를 조금 암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써보는 겁니다. 19 이제 200은 100보다 크니까 1 나오면 되는 거고, 99는 100보다 작으니까 0 나오면 되죠. 그러면 100일 경우는 이거 여기도 바꿔야겠네. 100일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거짓이죠. 100은 100보다 크다, 거짓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1이라고 나오죠. 포함 관계가 있으니까 참이잖아요. 근데 이 기준이 되는 수를 넣어보면 됩니다. 이 검산할 때. 그래서 틀렸으니까 다시 한번 만들어주고, 왜냐면은 이게 등호가 있으면은, 포함 관계가 있으면은 1이라고 나오잖아요. 100은 100이랑 똑같은 건데, 그래서 틀린 거예요. 예측한 거, 테스트 케이스의 결과가 예측한 거랑 다르게 나오면 어딘가 잘못된 겁니다. 함수의 로직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함수의 길이가 좀 기네. 이것도 비슷해요. 어쨌든 실행 결과가 정수값이어야 되고, 우선은 인자가 정수인 게 하나 넘어오고 있으니까 매개 변수도 같은 타입으로 뭔가를 만들어 줘야 되고, 보이드가 아니니까 뭔가를 리턴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리턴은
입력받은 정수가 100보다 크고 이고죠? 엔드 해야 되죠. 그리고 200보다 작은지 알려주는 거, 이렇게 쓰면 됩니다. 나는 실행해보고 128은 100보다 크고 200보다는 작죠. 그리고 28은 100보다 큰가요? 아니죠? 엔드로 엮여 있으니까 여기서 거짓이 나왔으면은 바로 거짓인 거 알 수 있죠? 테스트 케이스도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개 추가해놓고 숫자는 100 기준이 되는 숫자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숫자로 하겠습니다. 100이랑 200 해보면 되겠죠? 자, 100은 100보다 크다. 거짓이죠? 앞에서 거짓 나왔고, 그래서 0. 그리고 200은 일단은 100보다는 크네요. 200보다 작다. 이거는 거짓이죠. 그래서 0 나온 거고, 거짓이니까.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테스트 케이스는 뒤로 가면 좀 더 중요해져요. 본인이 만든 문제 로직, 이제 논리적인 오류는 없는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니까. 그래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약수를 화면에 출력하면 돼요. 잘 보세요. 자, 이거 뭐 하는 모양이죠? 얘도 똑같이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죠. 자, 그러면 이 함수는 리턴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한 줄에서 추출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추출해야 됩니다. 뭐 이러면, 자, 그러면 자, 이러면 뭐 남겨야 되나요? 이 함수 실행 결과 남겨야죠. 정수 타입의 변수 s에 들어가야 되니까. 안 남으면 이제 이 정수만 담아야 하는 s에 들어갈 게 없죠.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안 남아도 됩니다. 그냥 이거 실행만 하고 끝나면 되는 함수예요. 단순히 출력만 하고 끝나는 함수. 그래서 이 차이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뭐 리턴을 배우기 전에 이게 기본 꼴이잖아요. 그쵸? 매개 변수가 들어있는 기본 꼴. 근데 이 함수가 뭐 int 타입을 리턴하겠대요. 뭐 리턴하면 뭐예요? 뭐 값을 넣을 변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러면 문제 없죠. s에는 int만 들어가기로 했고, 정수 타입 리턴 받으면 그거 넣어주면 되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리턴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void를 쓰면 됩니다. 리턴은 필수가 아니에요. 함수 실행하고 나면 그만이다. 그러면 이제 리턴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만 써야 된다는 거. 근데 함수 실행하고 난 자리에 뭐가 남아 있어야 한다, 뭐 다른 연산을 추가로 해야 한다면 이제 그때는 리턴을 해야 되고, 지금은 출력만 하면 끝나는 함수니까. 뭐 내부에서 출력을 다 했다, 이 함수 내부에서, 그럼 뭐 별도로
해야 될 일 있나요? 없죠. 만약 함수 실행한 결과를 출력하겠다 라고 한다면 뭐 이런 다시 int return 그 결과 값을 가지고 출력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러면은 이제 리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 이 실행 결과를 다시 반환 받고 S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이 S에서 출력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리턴이 필요 없다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은 출력 예시가 나와 있어요. 출력 예시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거 암산으로 하기 어렵죠. 좀 천 대신에 암산 가능한 숫자로 바꿀게요. 먼저 문제를 축소한 겁니다. 축소해서 이 암산 결과랑 프로그램 실행 결과가 같다. 그때 그럼 1000으로 바꿔주면 돼요. 왜냐면 이 함수 안에 있는 로직만 맞으면 어떤 수의 약수든 구할 수 있으니까 그냥 축소해서 먼저 문제를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 안에서 뭔가 로직을 구현할 때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좀 하나씩 차근차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일단 출력해야 되니까 뭐 출력해보는 거 먼저 해보면 되죠. 넘어온 숫자를 출력해보면 넘이 잘 넘어오고 있는지 확인부터 한 겁니다. 잘 넘어오죠? 그 말은 이제 인자가 매개 변수 너머로 잘 들어와서 함수 안쪽에서 쓰이고 있다, 뭐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됐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매개 변수가 없으면 안 되죠.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 num이라는 건 내부에서 만들어진 적도 없고, 그래서 한 번에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확인 가능한 작업부터 먼저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넘어온 인자값의 약수를 구하는 로직은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넘어온 인자값의 약수를 구하는 로직 만들 건데 이 지금 135, 15는 15의 약수죠. 그러면 일단은 이게 뭔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넘의 값에 15가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약수의 속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약수고 이거는 약수가 아니죠. 그러면 이 두 집단의 차이점 뭘까요? 자, 여기는 나눠 떨어지죠? 15로 나눴을 때 15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고 나눠 떨어지지 않죠?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거 나눠 떨어지는지 나눠 떨어지지 않는지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 나눠보면 되죠. 15를 15 나누기 1, 뭐 15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계속 해보면 되죠. 15번 15로 여기 있는 숫자 전부 다 나눠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죠? 뭐 1부터
이런 식으로. 일단 이렇게 하면 넘 잘 넘어오는 거 확인했죠. 이러면은 1부터 15까지 잘 출력하겠지만, 이러면은 전부 출력하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수를 줄바꿈만 하면서 계속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전부 출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런 약수만 출력되어야죠. 자, 그러면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뭐 특정 상황에서만 출력된 거죠. 자, 그러면 특정 상황에서만 이제 실행이 되게 하려면 조건문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뭐 이게 정답은 아닌데 이 전부 출력하는 거에서 약수 출력하는 부분까지 정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if문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만 출력하게 하면 됩니다. 이때의 i를. 일단 이거는 여기 조건이 1이니까 무조건 참이죠. 그래서 무조건 실행이에요. 뭐 이게 있으나 if문이 없으나 똑같아요. 뭐 그래도 뭐 이 정도까지는 써봐야 좀 정답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 조건식밖에 없죠. 언제 출력하게 할 건지. 그러면 우리가 정리했던 거 있죠? 이럴 때만 출력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숫자 넘을 i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면 그때 i를 출력하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거를 이제 조건식으로 나타내기만 하면 돼요. 여기 안에다가. 그러면 어렵지 않죠? 넘 나누기 i 한 게 0이다. 일단은 15로 해놨으니까 1, 3, 5, 15가 나오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잘 나오니까 문제대로 천을 하면 잘 나오겠죠. 뭐 결과 비교해보면 뭐 1, 2, 4, 5, 8, 10, 뭐 1, 2, 4, 5, 8, 10, 뭐 20, 25, 40, 50, 뭐 이런 식으로 잘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만든 로직이라는 게 테스트 케이스를 통과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숫자를 좀 더 크게 해도 되고요. 잠깐만, 그러면 이거 헷갈리니까 하나는 주석 처리해놓고. 잘 나오죠? 이 같은 함수에 주고 있는 인자만 달라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뭐 이것도 한번 추가를 해주면 좋겠네요. 여기 안에다가 약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좀 보기 좋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의 약수 하고 이렇게 나오고, 여기다가는 뭐 만의 약수라고 하면 이제 구분돼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넘의 값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어떤 수가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죠. 해서 이제 인자로 먼저 넘겨받는 거 확인했고요. 인자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인자 넘겨받고 있으니까 잘 들어오니까 이제 뭐 천의 약수, 뭐 만의 약수 잘 나오고.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좀 번거로우니까 반복문 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내부에서는 뭐 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이제 좀 넘까지 출력하는 거 했다가 이 조건,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만 출력하는 걸로 제어했죠. 그래서 이걸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 혼자 못 풀었다 그러면 이 풀이한 방식 그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뭔가 하나를 중간중간 실행해 보시고요. 풀 때 생각한 부분을 좀 코드로 옮기면 그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해야 다음 단계에서 꼬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